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기동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어제까지 신고가를 내고 갔다가 오늘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인데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신고가를 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자금들이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S&P 500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자, 이쪽이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이런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또 AI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런 그 금리를 이번에도 좀 동결했는데 이번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올해 3월 달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런 빨간색이 지금 올해 3월 달에 전망한 이런 점도표인데 3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금리가 거의 4.75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달의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그랬죠. 올해 한 번 정도만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두세 번은 아니지만 올해 한 번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에 가버리면 중간값이 4.1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금리가 한 1%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6년 말에 되면 중간값이 3.1 정도로 해서 내년 대비해서 또 1%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빅테크 종목들의 지금 실적 성장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기사를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애덤 시셀 그래비티 캐피털 자산운용 대표가 이런 우리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인터뷰한 기사인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작년부터 이 기술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버블이 아니냐라고 계속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이 테크 기업들의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 이게 뭐냐면 실적이 여전히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 PER 측면에서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서 나온 것에 비해서 6배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월마트 같은 기업보다 4배, 3배,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상황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올해 3월달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와서 조금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2021년 고점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2021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지금 올해 3월 달 정도의 수준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피는 여전히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이 흐름이 좋은 편이고 지금 중소형주 쪽이 흐름이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좋은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SKB금융, 그 다음에 이런 신한지주,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대비해서 좀 더 강했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는 이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다. 아직도 지금 어, 상승폭을 하락폭을 많이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했고요. 이제 옵션 만기일, 어제 우리나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만기일이 이제 끝났어요.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만기일 이후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알테오젠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알테오젠이 코스닥 그 시가총액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4조, 14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13조 2천억대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가 됐는데, 알테오젠이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아직도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1억 적자입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이 여전히 적자예요. 계속해서 적자. 근데 내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63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4조예요. 14조인데 영업이익이 630억입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자, 그러면 PER이 몇 배냐?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200배가 넘어요. 200배. 완전 고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내후년에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2026년에는 3,500억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3,500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PER이 몇 배냐면 지금 14조니까 거의 40배. 그러니까 2026년도에 PER을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봐도 40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주가가 지금 현재 너무 고평가된 상태이지 않느냐. 그리고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작년 3월달 3만원 대비해서 거의 30만원까지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이게 따라갈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몇몇 종목들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게 음극재 쪽이죠. 이 종목은 지금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2월 달만 해도 한 7만 원짜리가 지금 16만 원 갔으니까 벌써 이 구간에서 2배가 올랐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못 갔는데 이런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PNT입니다. 이제 장비업체. PNT도 최근에 4월 달에 4만 원 대비해서 8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 구간에서 몇 배? 거의 지금 2배가 올랐고,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달에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주전자주라든가 이런 그 PNT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최근에 그 저번 6월 5일 날 6% 급등하고 그다음에 6월 7일 날 9%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죠.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또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들 바닥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이런 단기 하락 추세는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밀리고 이런 저는 눌림목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저번 주에 흐름이 좀 괜찮다가 이것도 보시면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임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28억, 2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3분기에는 397억, 4분기에는 55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551억 수준이면 작년에 제일 영업이익을 많이 냈던 분기보다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을 보시면 2분기까지는 지금 아직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는 415억, 그다음에 4분기에는 826억으로 작년에 제일 많이 영업이익을 냈던 데가 작년 2분기였는데 이때가 1100억대. 이때 대비해서 지금 826억이니까 지금 많이 지금 작년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때부터는 분명히 2차 전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조금 사고 있습니다. 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자, 마음 바뀐 외국인 2차 전지주를 모은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를 왜 사고 있냐?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둘 다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 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높이면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 메리트가 없어서 소비자들은 이런 중국산 전기차 이외를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 이외의 그런 전기차들은 우리 K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달에 외국인은 포스코 퓨처엠을 82억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매수를 안 상태지만 지난달만 하더라도 407억을 순매도한 거에 비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달에 293억을 샀다가 이번 달에는 지금 513억을 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세율 관세를 25%, 100%로 인상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중국산 전기차하고 중국산 이런 2차 전지 소재들의 점점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연합도 최근에 최대 38%의 추가로 관세를 매겼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K 배터리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반기에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신차들이 대거 출시가 됩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이 스텔란티스의 이런 전기차 신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북미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호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서 지금 우리하고 최대 경쟁을 하는 이제 중국 ESS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에코프로 BM과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쪽 핵심 종목들이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들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조정을 하고 지금 21선 좀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 이후에 지금 21선에 지금 헤딩한 모습. 그 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해당한 모습. 자, 지금 이 전력기기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이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압기 같은 이 전력기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전력기기들의 업체들의 지금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미래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전혀 고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이수페타시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신고가 낸 이후에 좀 물리긴 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실적 성장성이라는 것은 워낙에 뛰어난데, 여기서 이제 더 갈 것 같긴 한데, 주가 자체는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8조인데,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0억이니까, 지금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70배, 80배 수준. 내년에 3,500억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3,500억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50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이 실적에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SK하이닉스 여전히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AI 쪽을 핵심 종목들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왜 주목을 하라 그랬죠? 그동안에 이런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이 좀 많이 수혜를 보였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비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만큼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이 대형주의 수익률보다는 이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리오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실리콘2,
엄청나게 오르긴 했죠. 이거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여전히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VT라는 종목도 잘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잉글우드 랩다른 같은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은 뛰어들 게 아니라 이게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매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FOMC 회의는 끝났고, 이건 동결이었죠? 동결이었고, 지금 올해 금리 인하가 1회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뭐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기술주 위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주목해야 될 종목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력기기, AI하고 관련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크게 이런 네 가지 섹터의 종목들을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